안녕하세요. 코타 압둘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그 여행들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갈 때 가는 그 방법, 모습 그런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패키지 여행, 가장 많이들 가시는 패키지 여행, 그렇죠? 패키지 혹은 그 요즘에 많이들 하고 계시는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그 자유여행, 그렇죠, 자유여행이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친지 방문, 외국에 살고 계신 친지를 방문해 가지고 여행을 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비즈니스 여행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여행의 형태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패키지 여행. 제가 19년 가까운 세월을 살면서 종사해왔던 이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아는 만큼 경험을 살려서 오늘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 이 패키지 여행은 패키지 여행을 만들려면은 패키지 여행을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첫 번째 구성원은 누가 뭐래도 가셔야 되니까 외국에 그렇죠. 항공이 있어야겠죠. 비행기. 그래서 항공을 운영하는 주관사인 항공사,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서 그 투어를 운영하는 현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한국 여행사. 물론 이 한국 여행사는 투어만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사실은 호텔 수배, 예약, 그리고 차량 준비, 그리고 식당 준비, 이런 것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그 투어지도 있겠네요. 이런 투어지 하나하나를 사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계약하시는 한국의 패키지 여행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준비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패키지 상품의 기본 틀은 저희 같은 현지 한국 여행사가 구성해서 가격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많은 그 패키지 여행사 상호를 직접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그래도 19년 동안 이쪽에 적을 두고 있었으니까 굳이 말레이 말로 한번 말해보면은 저 말레이 말 잘하거든요. 그 여행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사또 투어, 그리고 그 초록색을 자랑하는 그 스모아 투어,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었던 그 어디죠? 헝가리인가요? 그 다뉴브강. 거기서 한번 유람선 침몰 그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뭐죠? 그 벨룬 꾸닝, 그리고 메바스 투어. 이런 여행사들이랑 이런 여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여행사들이 사실은 현지에 있는 호텔, 식당 그런 걸 직접 수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같은 현지에 있는 한국인 여행사,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이거를 저희는 이제 랜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랑 계약을 체결해서 그 한국에 있는 패키지 여행사가 비로소 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정확히 이제 굳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패키지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정확히는 3자가 협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그 3자에는 말씀드렸던 항공사, 그리고 저희 같은 현지 여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패키지 여행사,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해서 만드는 상품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패키지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왜 패키지 여행들을 그렇게 많이 가실까요? 사실은 지구상에서도 유독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패키지 여행사가 가장 흥했고 가장 흥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고 계신 나라가 바로 유독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패키지를 많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그 이유, 패키지를 왜 많이 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럴 거예요. 여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속된 말로 빡세게 일을 해야 되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때문에라도, 시간상 무슨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라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준비할 때는 항공사에 전화해서 인터넷을 통하거나 해서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또
호텔, 외국에 있는 호텔이니까 영어로 해야 된단 말이죠. 뭐 이메일이건 유선이건. 그리고 차량 수배? 이거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하나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환경, 그리고 언어적인 환경, 이런 것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불편함이 많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아니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라도 속된 말로 한 방에 해결이 될 수 있는 패키지 여행을 선호한다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한다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사실은 한국 분들이 패키지를 많이 선호하고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금액이죠, 금액. 지구상에서 물론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는 그런 값싼 저렴한 패키지 여행이 많기는 한데 실제로 보편적인 패키지 상품 중에서 상품가가 이렇게 쌌나라는 사실은 지구에서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정말로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장담하듯이 한국 패키지가 가장 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왜 한국 패키지 상품이 왜 이렇게 쌀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패키지 상품이 유독 한국에서만 싸냐고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패키지 상품의 상품가를 구성하는 이른바 이제 원가죠, 원가. 원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가 뭐래도 항공료입니다. 항공료. 근데 이제 사실은 수년 전서부터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이른바 이제 저가항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환경이 바뀐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결같은 것은 이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국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없이 많은 여행사들이 항공사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몇 날 며칠에 미리 이제 저희 표현대로라면은 그룹으로 티켓을 미리 사두는 겁니다. 이제 저희 표현대로 그룹 티켓을 블록을 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룹으로 사게 되면은 금액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9월 1일 날 내가 A라는 항공사에서 티켓을 30장을 미리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근데 이 여행사는 이제 그래서 9월 1일 날 상품을 막 광고를 해야 돼요. 근데 하다가 채워지지 못하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다 못 판 거예요. 티켓 30장을.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여행사는 그 30장에 관해서 티켓료를 다 지불을 합니다. 미리. 지불을 해요. 그러니까 여행사에서는 뭐 20장밖에 판매를 못했으면 나머지 20장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티켓이 뭐 출발 2, 3일 전에 뭐 이른바 뭐 덤핑? 폭탄 세일? 그래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동남아 뭐 어디 가는데 그래도 외국인데 해외 티켓인데 뭐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 여행사들이 마지막에 이제 저희는 그걸 티켓 정리라고 하는데 그 블록 정리가 안 됐을 때 더 이상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늠이 안 서는 경우에 그런 형태로라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건지겠다는 의미 하에 그렇게 티켓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품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원가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료가 사실은 이런 환경 때문에 저렴하게 여러분이 구매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여행사에서 미리 선점을 해서 사기 때문에 사실은 패키지 상품가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이자 원인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저가항공사가 많이 이렇게 생기면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런 환경 때문에 패키지 여행 상품의 맹점 중에 하나가 티켓이 그러니까 리턴 여행 목적지에 오셨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티켓이잖아요. 근데 이게 리턴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애초에 저렴하게 했으니까 그 픽스된 날짜에만 가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가이드 할 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저가 항공사는 아니고 한국의 이른바 이제 국적 항공기 중에 하나인 그 여행사, 그 항공사 비행기였는데 3박 일정으로 오셨는데 하루 주무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섬에 가셔야 되는데 호텔에 모시러 갔더니 손님께서 아주 다급한 표정으로 제게 티켓 변경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갑작스럽게 한국에 그 어르신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당장 그날 바로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티켓을 준비해 드리려고 안내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손님이 이제 첫 번째 제게 하시는 질문이 가이드님 저희가 준비해온 이 티켓을 날짜를 얼마 조금 더 내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서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땡 아닌 거죠. 그럼요. 패키지 티켓은 리턴 변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님분들께서 100% 자비 부담으로 새로 한국에 가시는 원웨이 편도 티켓을 따로 끊으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때 상품가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었다. 토탈 패키지 상품가가 인천공항에서 갔다가 놀고 다시 돌아오는데 전체 상품가가 40만 원이었는데 그때 항공사에 확인해 봤더니 편도 항공권이 42만 원이었습니다. 뭐 이런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는 했지만은 보편적으로 티켓 값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구매할 때 절대 싸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패키지 상품이 저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패키지 상품가가 저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거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 상품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3자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3자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은 항공사, 2번은 저희 같은 현지 여행사, 이제 이른바 랜드사, 그리고 한국의 이제 그 패키지 여행사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가, 현지에서 운영되는 비용, 그러니까 호텔비 그런 거를 랜드피라고 해서 투어피라고 정리를 되는데 요 두 개를 여행사가 이제 받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당신네들 마진을 붙여서 상품가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계속 완성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마진 부분은 당신네들이 얼마를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첫 번째 항공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저렴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 투어피 부분인데 현지에서 운영되는 현지 비용인데 이게 핵심인 겁니다 사실은. 그럼요. 뭐 물론 미리 알고들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드렸던 현지 행사비 투어피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료, 죄송합니다. 일단은 호텔비, 그렇죠? 그리고 차량비, 그리고 식대비, 그리고 이제 방문하는 목적지, 그러니까 투어지죠. 관광지, 입장료 등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포함돼서 만들어진 것을 현지 투어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저희도 여행사예요. 저희도 마진을 봐야 되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현지 여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은 현지에서 실제로 한 분을 모시는 3박 4일 동안 예를 들어서 한 패키지 상품에 3박 4일 동안 한 분 모시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원칙대로라면 거기다가 뭐 다음은 한 번에 뭐 10불이건 30불이건 플러스를 해서 뭐 그러니까 만 원, 3만 원 그래서 한국의 여행사랑 계약을 할 때는 저희도 사업체니까 뭐 31만 원입니다. 한 분에 33만 원입니다. 뭐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빼겠습니다. 3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여행사랑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손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모객을 해서 송객을 하면은 저희는 그 뭐 10분이다 그러면 뭐 33만 원이면은 330만 원을 저희랑 계약한 한국의 여행사에게 이제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운영하는 건데, 이건 좀 번외의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재밌는 사실은요, 그래도 좀, 외국 여행지에서 현지 여행사, 저희 같은 현지 여행사 중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네요. 그러면은 못해도 한 달에 저희가 모시는 손님이
3,000분에서 좀 크게 하면 한 7, 8,000분까지도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따지면은 한 분의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것도 억 단위가 되는데 실제로 재밌는 사실은 그 돈을요. 저희 같은 현재에 있는 여행사들은 계약하기 나름이긴 한데 가장 빠르면 한국의 여행사가 손님 다 다녀가신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최소 2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그러니까 저기는 2달 이후 내지는 6개월 이후에 바로 송금을 해준다는 사실.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렇게 해서 뭐 1,000명이다. 한 달에 1,000명이다. 그러면 한 분에 3만 원씩 마진을 보면 얼마죠? 3만 원이면 3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마진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할 때 현지에서 창출이 될 수 있는 무슨 옵션 투어 그리고 물건을 파는 이제 이른바 쇼핑 투어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마진을 취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는 한국 여행사랑 계약할 때 33만 원이요 라고 이제 애초에 마음가짐 자체가 그 금액은 감히 어딜 언감생심 상상도 안 되고 그러면 얼마냐면은 30만 원? 이러면은 그네들이 얘기합니다. 너 저리 가라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요. 제가 들은 바에 그리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저희 코타키나발루가 속해 있는 이쪽 동남아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30만 원은 아니니까. 근데 이 30만 원이라고 예를 들은다면은 아마 동남아에 한 90% 가까운 패키지를 모시는 여행사들은 한결같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텐데 기본이 20만 원을 내야 돼요. 아니 20만 원을 들이밀어야 비로소 그네들이 한 번쯤 다시 쳐다보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10명을 모시면 아니 돈을 벌어도 힘든데 10명을 모시면 한 분당 마이너스가 10만 원이니까 10명을 모시면 일단은 1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름의 쇼핑, 나름의 옵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진을 봐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아시겠지만 경험들이 많으셔가지고 최근자에는 아니 이미 수년 전부터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걸 왜 하냐고, 그죠?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전 가이드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적어도 제가 이제 뵈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일단 첫 번째는 여전히 그래도 선택관광이나 옵션이나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무슨 단체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선택관광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이른바 이제 대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대박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마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마이너스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 혹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혹은 순간순간 현찰을 모아가지고 도망가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요. 그래 또 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었네요. 한 10년 이상 하시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다른 걸 할 용기나 환경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건 이제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거의 한 10만 원씩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나름 이제 한국 여행사가 변제, 보상, 배상 차원처럼 얘기하면서 저희랑 이제 계약할 때 이제 수년 전서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넣어준 게 여러분들 아마 그 여행 계약서라든가 거기 보시면은 항상 있었을 거예요. 일정표에. 현재 도착해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게 될, 만나게 될 그 한국인 가이드에게 주어야 될 포함 팁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지역별로 상품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적게는 30불에서 뭐 많게는 뭐 50불 이렇게 해서 가이드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주는 겁니다. 권고라고. 이게 권고라는 말이 참 애매한 게 그 단어 때문에 한국에서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그걸 주네 만에 가이드가 한 게 없는 근데 재밌는 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 한국의 여행사들이 이게 변제, 배상, 보상처럼 생각했다고. 근데 그 변제, 배상, 보상을 받는 이는 가이드들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 돈을 받는 건 가이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이드한테 팁인 줄 알고 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30불씩 해서 300불이면 그 300불을 중에서 가이드가 실제로 뭐 물론 받을 때 저희도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 중에 300불 중에 단돈 1불짜리 한 장도 가이드가 취하는 건 없습니다. 100%다 회사에 가서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 그러니까 30불, 그러니까 한 3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 굳이 따지면은 애초에 그 계약 당시에 한 분당 10만 원 마이너스 상품은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10만 원이 아니라 나름의 그 한국 여행사의 그 고마움의 표현의 일환이었던 변제의 그 일환이었던 그 팁을 통해서 30불 한 3만 원, 3만 3천 원 정도가 조금 메워지죠. 저희 표현대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행사 입장에서는 6만 5천 원 내지는 한 7만 원 가까운 금액이 여전히 그래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때문에라도 가이드들이 때로는 조금 덜 친절하게, 그리고 가이드들이 때로는 선택 관광, 때로는 쇼핑에 대해서 좀 표현이 뭐하지만 강요 아닌 강요처럼 보이게끔 손님들에게 권했던 이유가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가이드인 저도 그렇고 제가 소속돼 있던 회사의 사장님도 그렇고 외국까지 나와서 하는 사업체고 외국까지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저희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다음 차에 그 팁 30불을 안 주고 이게 저희 표현인데 그걸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왜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이 얘기는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리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은 그 가이드는 그 30불을 뭐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한 장 벌이가 없는 가이드 입장에서 그 30불마저도 회사에 나중에 입금할 때 못 받은 부분을 가이드가 직접 자비로 또 갖다 입금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상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금액이 상품가가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그 항공료와 그 현지 그 운영되는 투어피에 의해서 그런 뒷얘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한 패키지 상품가가 유독이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주체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패키지가 유독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싸질 수 있었는지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년 가까이 이 패키지 손님들을 모시면서 또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은 그래도 외국 여행 갔다 오면은 한국에 돌아가셨을 때 뭐 이른바 그 챙겨야 될 지인들 뭐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라도 거의 매번 손님들에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사가면 좋아요 라고 하면 되는데 항상 그러세요. 뭐 사가면 좋아요가 아니라 항상 하시는 질문이 가이드님 뭘 사가야 되는데 코타키나발루에서 사갈 만한 것 중에서 금액이 싸면서 품질이 좋은 거는 뭐가 있냐고. 그럼 제가 대답하죠. 없다고.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신다고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니네. 그렇게 따진다면 제 대답대로라면은 패키지 상품이 여태까지 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패키지 상품은 싸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패키지 상품은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없는 상품인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다음 회에는 제가
저렴하게 여겨지는, 실제로 저렴하게 나와 있는, 판매되고 있는 이 저렴한 패키지 상품을 저렴한 패키지 상품이지만 그 만족도나 그 즐거움을 10배,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배 더, 그러니까 코타키나발루 패키지 100배 즐기기,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는 여러분께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 고생은 내가 했죠. 아무튼 지금까지 코타키나발루에서 코타 압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